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시각이 4시 40 이제 5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잠시 뒤 5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 이 체포 적부심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설명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포 적부심에 대한 제도는 사실 체포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로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체포가 된 상황에서 그러한 체포에 대해서 적법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나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자는 없는지 다퉈볼 수 있는 제도는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서 체포가 유효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바로 다투는 것이고 체포라는 것 자체가 인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신문이 끝난 이후로부터 24시간 내에 그러한 적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체포 적부심사를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제 체포가 이루어졌을 당시에도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의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차 영장이 발부됐을 그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따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법원에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번 체포가 부당한 것이고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더불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의 일환으로서 체포 적부심에 대한 좀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사실 이제 어제 낮까지만 해도 체포 적부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입장이 바뀐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체포 적부심을 이렇게 추천하거나 권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안 하기로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없이 그냥 끝낸다라고 한다면 48시간이 지나면 석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는 순간부터 사실 그 시계가 멈추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그렇게 잡혀 있는 시간이 더 더 길어지는.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피의자들 경우에는 빨리 거기서 나오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권유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변호인단이 판단을 하기로도 체포 적부심을 하는 것은 뭐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체포 적부심을 결국에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관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퉈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영장 발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체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 다퉈볼 수 있는 절차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체포 적부심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가 여기에 이제 서울구치소에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더라도 나는 이것에 대한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면 사실 변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원론적인 의미를 담아서 또 체포 적부심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권에 대한 당위성을 따져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청구를 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하는 그 법원에 대해서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 이렇게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법 위반이라든지 관할권 위반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 발부가 되고 2차 체포영장 발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를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논의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렇게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방법원에 이제 들어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구속영장 청구인 것인데 네. 그걸 서부로 갈지 중앙으로 갈지 사실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체포적부심을 중앙에서 판단받았다면 중앙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할에 대해서 이제 다퉈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할 법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어떤 주장에 동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은 이러한 관할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서부지방법원 스스로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관할권과 수사권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영장 발부가 당연히 됐죠. 그렇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사실 서부지방법원은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관할권 위반 문제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판단을 내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역시나 같은 취지의 판단인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이 아니라 뭐 서부가 아니라 중앙으로 가야 된다 내지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좀 동력을 잃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또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예, 예. 사실 상황의 가정이긴 하지만 서부든지 중앙이든지 또 다시 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그때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직접적으로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막 줄다리기 이런 양상을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은 일단 본인들의 법원에 이러한 사건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그 맡은 바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역시도 일단은 관할의 위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중앙으로 가든 아니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든 맡은 법원에서 사실 판단을 하면 그걸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공수처에서 아마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중앙지방법원에 이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중앙지방법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발부되었던 체포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출된 그러한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사실은 영장 발부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현장에서 이제 전원에 따르면 공천의 이제 부장검사 등 3명이 신문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체포적부심에 대통령 변호인만 법원에 출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전원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체포적부심도 이게 이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재판 절차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와 비슷하다라고도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제 검사 인원이 나와서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 반대쪽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단이 자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출석한다면 본인도 이제 변호인단 옆에 자리를 위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일단은 불출석한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 음. 때문에 변호인과 공수처의 검사 측에 이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자체도 뭐 그렇게 길게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체포 자체가 그 요건이 뭐 비교적 간단하고요.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영장 발부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낮고 체포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객관적 요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영장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그 영장을 뭔가 다퉈보고자 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긴 하겠지만 그 영장 발부에 중대한 하자라든지 위법이 없으면 대부분의 체포 적부심은 좀 기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 명백한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체포 적부심까지 많이 이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판사는 양쪽의 입장을 다 수렴한 이후에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그것이 뭔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시간은 심리가 종료된 이후로부터 이제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리라든지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관할 부분, 공수처에서 뭐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이제 법리 검토를 다 마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네. 기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체포 적부심을 판단을 받아봤을 때 이 체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예.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그 발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에 대한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판단 요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네. 말씀해주신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치명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불출석을 계속했잖아요. 예. 공수처에서 조사를 위해서 출석해라라고 통보를 수차례 했지만 이것을 불출석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의 단계로 볼 수 있는 체포 적부심에서는 그러한 객관적인 요건들을 모두 다 잘 고려를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발언을 할까요? 일단 계속해서 얘기해온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만 있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죄 혐의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오는 것 자체가 수사권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응할 수 없다. 즉, 이 체포가 잘못됐다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지방법원에 이러한 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할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에 있어서도 중앙지방법원으로 해야지 왜 이걸 서부로 가져갔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사가 다 이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포적부심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공수처의 조금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체포적부심에서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위법한 체포였다라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 뭐 제대로 좀 조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경찰로
법원으로 사건을 이첩해라라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정말 어렵게 검찰로부터 가져왔는데 이 수사권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발목을 잡고 경찰로 다시 사건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듯이 지금까지 열심히 체포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던 것이고 무용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체포 적부심 결과 오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체포 적부심이기 때문에 결과 좀 빨리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든지 이제 뭐 구속 적부심보다는 체포 적부심에 대한 그 심리가 뭐 일찍 종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예. 그러한 결과도 일찍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법정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체포 적부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한데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영향이 뭐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뭐 당연히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재판부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체포가 돼서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 다 알고 있고 물론 체포된 상태에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대신 이제 변호인단이 와서 여러 가지 서면이라든지 제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피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결과에 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체포 적부 심사가 인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인 인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뭐 체포와 구속 다 합쳐서 뭐 10%가 안 된다라고 이제 되기 때문에 실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그러한 비율도 굉장히 낮고 예. 청구를 실제 하더라도 인용되는 비율 역시 낮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할 문제,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급을 한 것처럼 이 55 경비단에 그러한 뭐 공문을 위조했다라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이제 관할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이것이 과연 중앙지방법원으로 온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냐, 그것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절차적인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체포 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55 경비단의 그 공문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이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문이 이제 위조가 되었다라고 변호인단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비단의 이제 공문이 실제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공문, 만약에 위조가 되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한 공문이 체포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말미암아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에 이르렀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하자가 있다라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그 부분도 법원이 당연히 이제 폭넓게 심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체포 적부심의 인용률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물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라던 게 있나요? 체포 적부심은 만약에 이제 이것이 기각이 되면 그대로 체포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 이제 유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충분히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런 심리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절차를 통해서 나는 구속되는 것이 이제 필요성이 없다,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그
취지로 이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또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체포적부심으로 인해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지금 멈춰져 있고 한 20시간 가량 좀 남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하게 되면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과 저렇게 마주해서 지금은 체포의 적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좀 다투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결과에 따라서 공처의 전략도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인용이 돼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처의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수사권이라든지 관할 문제가 명백하게 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피의자 측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사만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구속이라는 한 단계의 산을 또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영장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하는 절차를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이제 인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용이한 편이 있는 것인데 근데 관저로 다시 돌아갔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을 또 집행하러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그 상황이 다시금 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과연 경호처와 또 충돌이 없을지 그러면 어떻게 관저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논의가 좀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기각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일단 조사 어제 이제 뭐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만 계속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 체포 적부심이 기각 결정이 나서 계속해서 이제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강제로 이제 구인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구인을 해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강제로 뭐 끌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신분이고 충분히 예우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불출석을 하겠고 나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막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이 조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마련된 그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소화해내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는 있거든요.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질문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진술 거부한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소화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절차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지 그 현장에 나와야지만 그러한 진술 거부권도 행사를 하고 질문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구인은 어렵고 그렇다면 48시간 그냥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방향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간 CCTV 증거가 채택이 됐고 곽종근, 여인영, 조지호, 이준우, 홍장원에 대한 증인이 채택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더불어서 또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 또 윤 측 선관위 사실조에 채택했고 체류 중국인 명단 등이
이 선관위 사실조회에 채택됐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탄핵 심판도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증인이 채택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기일에서 이 국회 쪽에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일 때는 한 15명 정도의 그렇죠. 증인을 신청하겠다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5명으로 결국에는 그쵸 예. 추려서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절차를 조금 신속히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 당사자들이 지금 다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증인 신청이 있던 것을 이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명은 다 일단 채택을 했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김영현 국방부 장관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5명이 주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조에 대한 지시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것을 본다면 국회에서 어떠한 부분을 입증하려고 쟁점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탄핵 심판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어떠한 위헌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국회의원이라든지 일부 인사에 대해서 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국회 소추인단에서는 일단은 이러한 이 5명의 인원에 대해서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인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던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헌재도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모의라든지 아니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최측근으로서 가장 많은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최측근의 인사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증인으로 불러서 좀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그 윤 대통령의 어떤 야간 조사라든지 구금 등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변론기를 연기를 신청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어서 있는 상황에서 나는 헌재 절차에 이제 꼭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헌재에서도 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참여권은 사실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못 나오는 것이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일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일 조정이라든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헌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일단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뭐 기피 신청이라든지 여러 기일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헌재 입장에서는 일단은 모든 그러한 요청이라든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가게 되면 절차가 한없이 지연될 수가 있고 그렇다라면 신속하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처음에 밝혔던 헌재 입장과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사안인 만큼 헌재 입장에서는 웬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위법이 없다면 그러면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이제 저희가 밑에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헌재에서 3차례 변론기를 이제 추가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총 8차례 지금 변론기를 지정했거든요. 네. 이 부분 역시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심리를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그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법은 절차 부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다른 재판을 할 때에도 보면 재판부의 사실 재량입니다. 기일 지정의 경우에는. 그래서 하루 이제 기일을 소화하고 그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을 선호하는 재판부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재판부의 심리 날짜는 뭐 매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로 기일을 쫙 잡아놓고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기일을 잡는 그러한 경우는 기록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이 양이 너무 많아서 한없이 늘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일괄적으로 기일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일단은 매주 그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기일을 지정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때 기일이 열리는 때에는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피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 심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현행심판 변론 기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